안녕하십니까. 장사원입니다. 자, 우리 2024년 대비 식용작물 모의고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주에 걸쳐가지고 16회까지 4주 16회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회마다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진짜 실전처럼 응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게 잘 안 하더라고요. 예. 일단 문제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바로 들어버려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확실히 반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재고 한 10분, 12분, 예, 그 이상 12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시간 체크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OX 체크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최종 점수 몇 점 나왔는지까지 하셔요. 그래서 1회부터 총 16회, 1회 때는 점수가 좀 높게 안 나오더라도 16회에는 가능한 쭉쭉쭉쭉 끌어올려 보자고요. 예, 가능한 90점 이상까지 다 끌어올리도록 합시다. 자, 2024년 채용 인원을 확인해 봤더니 작년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예.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선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직렬은 어떤 정보가 들어서더라도 꼭 필요한 인원들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더라고요. 예, 단지 이제 새로운 정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찰직이라든가 세무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직렬들은 좀 변동이 있긴 하지요. 우리는 늘 언제나 한결같이 일정한 수를 뽑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미래 예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여러분에게는 더 안정적일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2024년은 거의 인공지능이 우리 실생활에 계속 침투되고 있는 원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기존에 있던 일자리가 사라질 거고 또 새로운 일자리는 창출될 거라고는 예측이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새로운 분야가 되겠죠. 인공지능 관련된. 대신 기존의 전통적인 일자리는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수도 감소하면 감소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하면 빠르게 2024년에는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갑시다. 1번 벼 수량 구성 사요소. 일단은 우리 식용작물 하면은 크게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식작 1, 식작 2가 있고 식작 2에는 맥작두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문제를 볼 때 공부를 할 때 이 카테고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를 항상 염두하면서 문제를 접근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볼 때는 키워드가 있죠. 핵심 키워드. 수량 구성 사요소. 요게 키워드죠. 수량 구성 요소. 그리고 옳은 거 틀린 거 찾아라 했을 때 옳은 거 찾아라 또는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OX를 표기를 해놓고 나머지 선택지를 접근하시면은 실수를 덜 하겠죠. 옳은 거 찾아라 했는데 틀린 거 찾고 그러진 않죠.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런 많은 테스트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초보적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자, 정답 2번. 자, 수량 구성 사요소 뭐가 있죠? 수역, 이삭수, 등승률, 영화수, 천립중 또는 입중이라고도 하죠. 천립중, 입중, 수, 영, 등, 천 요거죠. 자, 한 포기당 보통 포기당이라고 했잖아. 한 포기는 3개에서 4개가 한 포기가 돼요. 3개에서 4개가 한 포기가 되고 그리고 한 포기당 한 포기당 이삭이 5개가 달려요. 5개. 포기당 이삭이 5개. 그러면은 3, 5, 15에서 4, 5, 20. 15에서 20개의 이삭이 달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한 포기가 3모나 4개의 모다. 그리고 한 모당.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예. 다시 할게, 다시 해. 자, 한 포기는 3개에서 4개의 모다, 모보. 예. 그리고 각 모당
모당 5개의 이삭이 달려요. 5개 이삭. 5개 이삭. 그러니까 그 한 포기는 몇 개 이삭이 달리는 거야? 5, 3, 15에서 5, 4, 20개. 20개의 이삭이 달리는 거죠. 모 한 개, 모 한 개, 모 두 개, 모 세 개를 얘기하는 거야. 예, 요 모 세 개, 네 개가 이게 한 포기가 된다. 자, 포기랑 모랑 헷갈리면 안 돼요. 또 이삭이랑도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 그 다음 나 일립증을 100미 1000립증으로 표시했을 때 대략 평균 22g 정도 나온다. 등승률은 100%를 넘을 수는 없어. 80% 정도 되고요. 영화수는 보통 100개가 달려요. 100개. 5개 이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벽시 하나를 여기 벽시죠. 벽시 하나를 파종을 해요. 그럼 뿌리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 줄기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 마디에서 분월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분월이 보통은 이렇게 보통 분월이 4개가 나오고 이제 여기 분월 끝에 이삭이 달려요. 이삭 1개, 2개, 3개, 4개, 5개. 요거 전체가 하나의 이삭인 거죠. 그 이삭에 총 각 이상의 영화가 몇 개? 100개의 영화가 달려요. 100개 영화. 그러니까 영화 수는 총 100개가 달린다라고 해야 돼요. 틀렸어요. 이거 틀렸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나다가 되겠죠. 나다. 됐죠? 요거 전체가 이삭이야. 그래서 이삭을 조금 자세히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1차 분할이 대략 10개 정도가 있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1차 분할이죠. 1차 분할에 2차 분할이 또 달리죠. 2차 분할이 이렇게 달리죠. 그래서 여기에 별이 달리게 되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전체를 이렇게 생긴 것들이 여기 다닥다닥 다 불려 있는 거죠. 이거 전체가 100개 정도 된다. 자, 2번. 자, 정답 2번 키워드. 파종 후 육묘죠. 파종하고 육묘. 육묘는 며칠 동안이죠? 일단은 육묘 기간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4월 20일에서 5월 20일 정도. 이때가 육묘 기간이 되고요. 육묘 때 동안은 파종, 출하, 녹화, 경화. 파출록경이죠. 파출록경. 그렇게 해서 경화가 끝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경화 끝나면은 이식을 하게 되죠. 본답에다 이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파종부터 해서 이식까지가 총 30일이 걸리죠. 자, 틀린 것은 2번 녹화기 때죠. 녹화기 때 광도가 3만 룩스 이상, 온도 10도 이하에 처하게 되면 뜬모가 생기는 게 아니라 녹화기 때는 백화묘가 생기죠. 백화묘라고 하죠. 1번 출하저고는 여기가 30도, 20도, 10도. 제가 여러분 암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편하게 30, 20, 10도로 세팅을 시켜줬죠. 그래서 여기 32도, 여기서 25도, 여기가 20도. 이렇게. 기간은 이틀. 그리고 얘가 26일, 총 30일이니까. 자, 출하 때도 보면은 출하장이 지난 시간이 길면은 백화묘가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백화묘는 이때 녹화기 때 발생하고 3번 경화 후기 때는 10일에서 25일간은 주간 20에서 15도, 야간 15에서 10도 정도 온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외기 온도랑 거의 비슷하게 맞춰줘요. 경화 후기가 되면 자연상대 온도로 맞춰준다. 4. 모마른 병은 다치밀로 예방하고 뜬모는 pH 조절. 뜬모 조절. 뜸은 뭐가 균일하게 자라야 되는데 뭐 들쑥날쑥하는 뜬모가 pH 조절이 안 맞거나 온도가 안 맞으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pH 조절과 저온 처리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자, 3번 갑시다. 정답 3번. 중간 낙수. 틀린 것은 일단 배열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0일, 50일 후, 여기가 30일 전. 이때 0일날이 출수, 개화라는 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30일이 유수, 분화가 되고, 그리고 45일이 무효, 분월이 나타나는 시기죠. 그래서 중간 낙수는 요 시기, 요 시기에 중간 낙수를 하게 되죠. 중간 낙수를 하는 이유는 어차피 요 시기는 무유분월이기 때문에 분월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쫙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물이 빠지면은 토양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죠. 산소 때문에 뿌리 근권이 양호해져요. 근권이 더 튼튼해진다. 자, 중간 낙수 틀린 것은 3. 토양이 산화 상태. 산소가 공급이 되죠. 여기 산소가 공급이 돼요. 산화 상태가 되면은 질소와 칼리율을 증가시킨다. 질소 칼륨 비율이 증가된다. 그 얘기는 뭐야? 질소 칼륨 비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가 증가한다는 얘기지? 질소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게 아니라 K질률이죠. K질률. K질률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야? K질률이 이 비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칼륨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칼륨이 많아지면 식물체는 더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K질률이 커져야 된다. 1번 튼튼해지고 도복저항성, 가시무늬병도 적다. 가시무늬병은 과습했을 때, 습답에서 또 필수 양분이 결핍됐을 때 가시무늬병이 발생하죠. 2번 무유분월기, 50일간 눈바닥의 균열이 생길 정도로 낙수한다. 4. 사질, 염해, 생육 부진할 때는 약하게 한다. 자, 사질 불리하죠? 염해 불리하죠? 생육 부진 불리하죠?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서는 중간 낙수를 약하게 한다. 자, 4번 갑시다. 정답 4번. 밀가루 품질. 여기서 키워드는 요거죠. 물가루 품질. 옳게 설명한 것은. 보통 문장이 두 개로 되어 있을 때는 보통은 그 물음표가 달린 문장이 핵심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문장은 일단은 보지 않고 뒤에 문장부터 보세요. 물음표 달린 문장. 그래서 밀가루 품질 옳은 거구나 하면 굳이 이걸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때로는 이 물음표가 달린 문장이 아닌 앞에 있는 문장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일 경우,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긴 해요. 그래서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때 이제 읽으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 국어 같은 경우는 촌각을 다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 우리 전공 과목 한 문제 한 문제에서 너무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되죠. 그 국어하고 영어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되잖아.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통상 우리 평균 20분씩 주어지는데 과목당 영어는 한 30분 이상도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언어 능력은 국어하고 영어 자체가 언어 능력이잖아. 이런 언어 능력은 여러분이 뭐 한 몇 개월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가 훅 올라가나 그러진 않아요. 언어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아주 이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계속 누적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대신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점수를 확실하게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의 양과 질에 의해서 밀가루 가공적성이 지배된다. 자, 밀가루 단백질이 글루텐이죠. 글루텐. 글루텐은 글리아딘과 글루텐닌 이 두 가지 성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글리아딘은 점성, 글루텐닌은 신전성을 결정을 하게 되죠. 자, 1번 재분율을 높여서 밀기울이 밀가루에 혼합되면 품질이 좋아진다. 재분율을 높인대요. 밀가루죠. 밀가루와 비율을 높여요. 자, 여기 밀이 있어요. 여기가 배가 있고요. 보통 뭘 잘라내는 거야? 얘를 다 잘라내죠. 어디만 우리가 밀가루를 이용한다? 여기. 요 가운데 여기 있죠. 여기.
여기만 우리가 그 도정해서 이 가운데만 밀가루로 만들거든요. 그럼 재분율을 높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 바깥에 있는 표면까지 조금만 깔고 바깥에 있는 표면까지 밀가루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호분층이 포함이 돼요. 그럼 호분층이 포함이 되면은 품질이 떨어져요. 품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품질이 떨어진다. 그 밀기울이 이제 깎여져 나가는 거잖아요. 바깥 영역 깎여져 나가는 게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번 회분 함량이 증가하면 부질 점성을, 회분은 마이너스죠. 증가하면은 가공적성이 높다가 아니라 회분이 증가하면은 역시 떨어진다. 배유에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많으면 누른빛을 띠어 품질이 좋다. 우리 밀가루는 보통 흰색이에요. 완전한 흰색이에요. 근데 이렇게 누른 색깔이 뜨면은 품질이 좋은 게 아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정답 4번. 쌀 영양적 특성 옳은 것은 가 현미는 백미보다 조지방 함량은 높으나 조섬유 함량은 낮다. 자, 현미하고 백미를 비교하는데 현미가 지방 함량과 조지방과 조섬유 둘 다 높다죠. 둘 다 높다. 여러분이 백미하고 현미를 밥으로 먹어보잖아요. 백미는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입안에 그냥 씹지 않고 입안에만 그냥 오래 머금고 있어도 얘가 시간이 가면서 우리 침이 분비가 되잖아요. 이 아밀레이즈에서 얘가 자연스럽게 다 분해가 일어나요. 이 침 때문에. 근데 현미 같은 경우는 각각 이 바깥 표층 자체가 셀룰로스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씹지 않고 입에 머문다고 해가지고 분해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뻣뻣해요. 그 뻣뻣한 게 뭐야? 섬유 때문에, 셀룰로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현미가 많아. 찹쌀의 전분은 아밀로펙틴이, 우리가 찹쌀이라고 하면은 아밀로펙틴이 100%야. 아밀로펙틴이 100%. 그럼 아밀로스는 제로가 되는 거죠. 아밀로스 제로, 아밀로펙틴 100. 그러면 아밀로펙틴이 80%는 우리가 먹는 맵쌀이 되겠죠. 맵쌀이 80%다. 찹쌀은 100%. 참기름의 지방산 조성은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이다. 예. 자, 불포화 지방산이 70%다. 자, 포화 지방산이 있고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은 식물성이고,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필수 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더 좋은 거야. 이건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돼요. 반드시 이런 음식물을 통해 섭취를 해야 돼요. 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유리하다. 특히 리놀레이క్ 애시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쌀겨가 백미보다 단위무게당 비타민 E 함량이 높다. 자, 쌀겨하고 백미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영양 기능성 성분 있죠? 기능성 성분은 백미에는 거의 없어요. 현미에 있는 거야. 현미를 벗겨낸 게 쌀겨가 되겠죠. 그러니까 쌀겨에 이런 기능성 성분이 많아요. 맞고. 쌀겨나 쌀로는 백미에 비해서 단위무게당 단백질 함량이 2배가 높다. 자, 백미보다 쌀룬에서 단백질이 2배 이상 높다. 자, 나가 틀렸고요. 나머지가 맞다. 네, 이것이 맞다. 6번 갑시다. 정답 4번. 보리 형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리가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 골이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통통하게 살쪄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가운데가 여기가 이제 배가 되고요. 이 부분이 배가 되죠. 자, 4번. 깊게 파종하여 중경이 발생하면 발화가 늦어 분할이 적어지고 도북이 약하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예. 깊게 파종해요. 깊게 파종하면 보통 중경이 발생하는 거는 깊게 파종하고 또 산소가 부족하고 그랬을 때 중경이 길게 자라게 되죠. 중경이 길어지게 되면은 도북이 더 강해져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분할은 적어요. 1번. 종자 배에는 잎줄기 뿌리가 이미 잘 분화되어 있다. 이 배 안에는 잎줄기 뿌리가 분화가 되어 있다.
2번 지온이 높은 것보다 한랭지에서 뿌리가 깊게 발달한다. 예, 보통 한랭지에서 뿌리가 강력하게 토양에 박고 있어야지만 튼튼하다. 정원에 견딘다. 보리 주간 마디수는 12개에서 18개 정도 있고 간장은 한 70cm 정도 된다. 벼도 키가 한 70 정도 되거든요. 보리도 70 정도 된다. 자, 7번 갑시다. 기공, 옳은 것은. 자, 키워드는 기공이죠. 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항상 기본적으로 습관화들이세요. 키워드부터 먼저 보는 걸 습관화들이세요. 아, 기공. 아니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키워드를 네모로 제시를 해주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없단 말이야. 뭐 네모 치고 뭐고 없어요. 그냥 기공 이렇게 밑줄 한 번만 치우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보리 형태 아니면 기공 밑줄 쳐놓고 옳은 것 틀린 것 이런 식으로 표기를 좀 해놓고 가자고요. 아니면 이건 시간도 아깝다 그러면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건 이제 생략하고 이것만 키워드만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집중력이 높아가지고 이런 거 밑줄 안 쳐도 그냥 눈으로만 보면 다 알아요. 이런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집중력이 높지가 않아요. 예.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그냥 평범한 것 같아. 나는 막 되게 기억력 뛰어나고 집중력은 뛰어나.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난 평범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밑줄 치고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표시를 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아주 작은 거지만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안 돼요. 공무원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거 아시잖아요. 자, 7번. 정답 4번. 기공수는 온대 자포니카보다 인디카가, 자, 자포니카랑 인디카랑 누가 많다? 인디카가 많아요. 자포니카는 양쯔강 위쪽. 화북 지역이라고 하죠. 양쯔강 위쪽. 우리나라죠. 그냥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인디카는, 중국 남부, 그리고 인도 이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햇빛이 더 많죠. 햇빛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공도 더 많아요. 이쪽이 더 많다. 통일교회는 어때? 자포니카랑 인디카랑 반반 섞였죠. 예, 그러니까 자포니카보다는 통일교가 많다. 1번. 기공은 잇몸의 상하 표피에만 발달하고, 잇몸의 상하 표피에만, 여기 틀렸어요. 상하 표피에도 있고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리고 줄기에도 있어요, 줄기에도. 이삭축에도 있고요. 지경 표피에도 있어요. 발달되어 있지 않다. 틀렸어요. 기공은 녹색을 띠는 식물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기공 비율은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1.6%, 1.8%씩 아니라 0.6에서 0.8%. 1%를 빼면 돼요. 0.6, 0.8%. 월등히 월등히 높은 건 아니고 그냥 비슷해요. 기공 비율은 다른 식물하고 비슷하고. 3번. 기공은 상위엽일수록 많고 차광 처리하면 기공수가 증가한다. 보통 광합성이 왕성할 때 기공도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위엽보다는 상위엽이 광합성이 왕성하고 기공이 많겠죠. 차광을 하면 광합성이 안 되죠. 그러면 기공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야 되겠죠. 자, 8번. 정답 4번. 자, 키워드. 생육. 틀린 것. 4. 이 판매 신장은 먼저 잎집에서부터 신장이 시작되고, 잎집이 상당히 신장하다면 잇몸이 신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잎집에서부터 신장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잇몸이 신장한다. 바뀌었죠? 예. 자, 잎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잎이 이렇게 있죠? 이게 잇몸이죠. 누가 먼저 신장한다? 잇몸이 먼저 신장하고 그 다음에 잎집이 늦게 신장하죠. 예, 잇몸 신장, 그 다음에 잎집 신장. 자, 그럼 같은 이게 하나의 잎이잖아. 하나의 잎 안에 잇몸과 잎집 그리고 잎귀와 잎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네 개로 같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바로 위에 잎이 있을 거냐? 바로 위에 잎. 위에 잎은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게 빨간 게 아랫잎이고 파란 게 위에잎이란 말이야. 그럼 빨간 거 잎몸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잎집이 신장할 때
잎집이 sinh 장할 때 바로 윗잎의 잇몸하고 요 잇몸이죠. 윗몸하고 아랫잎의 잎집이 요 두 개가 동시 sinh 장하죠. 자, 이거 서로 바뀌어서 출제 틀렸고요. 1번. 모는 3번에 황기, 삼황기. 그러니까 모가 녹색이 아니라 누렇게 뜰 때가 있어요. 삼황기라고 하고 그 시기가 1본엽에서 초엽이 나올 때, 그리고 배유가 소진할 때, 그리고 모짜리 말기 이렇게 3번의 모에 삼황기가 나온다. 2번. n마디 뿌리와 분월은 n 플러스 3에 나오는 잎과 동시에 발생한다. 자, n 플러스 세 번째의 잎과 n 플러스 세 번째 잎하고 그 세 번째 아래죠. 빼기 3 해야 되죠. 예, n 플러스 3의 잎과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빼기 3 하니까 n 번째가 되겠죠. n 번째 뿌리하고 분월이 동시에 발생하죠. 동신생장. 3. 일일 투수량이 많은 토양에서 자란 벽뿌리는 토양 속 수직으로 분포하는 1차 근수 비율이 높다. 예. 일일 투수량이 많은 토양에서 자란 뿌리가 수직으로 분포한다. 그리고 1차 근수 비율이 높다. 자, 일일 투수량이 많은 토양. 보통 투수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이제 식질보다는 사질성 성향이 가는 거죠. 약간 모래질, 그러니까 수분 투수가 잘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수직으로 분포한다. 9번 갑시다. 정답은 3번이고. 생육과정, 물관리. 자, 키워드는 물관리죠. 물관리, 바르게 연결되는 것은. 3. 뿌리 내릴 때. 착근기죠. 뿌리 내릴 때. 착근기. 자, 여기 지금 뿌리 내릴 때, 여문 때, 배동바지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말로 풀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한자로 기술할 때는 그 착근기, 감수분열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마다 예전엔 한자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한글로 이거를 풀어 쓰는 작업을 계속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든 한글이든 둘 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1번. 3번. 뿌리 내릴 때 착근기 때는 물 관리를 통해서 몸살을 경감할 수 있고 증산을 억제하고요. 착근을 촉진한다. 착근이기 때문에 착근, 그리고 착근기 때 몸살 나죠. 몸살 경감시킨다라는 거. 그 다음에 1번. 뿌리 내릴 때 새끼치기를 촉진한다. 새끼치기가 분월이죠. 분월을 촉진하는 건 언제야? 이거는 그냥 분월기라고 보면 되죠. 분월기. 그 다음에 여문 때 뿌리 활력 유지, 농작업 편리 나왔는데 여문 때는 등습기가 되죠. 뿌리 활력 유지는 맞아요. 뿌리 활력을 유지를 시켜줘요. 여문 때. 그래서 양수분도 여전히 뿌리 활력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건 아니고 뿌리 활력 자체만은 그냥 최대한 유지시켜주는 거죠. 더 잘하는 건 아니다. 이때는 등습기 때고 농작업 편리라고 했는데 농작업 편리는 아니야. 이 농작업 편리는 이거는 완전 낙수. 완전 낙수는 한 35일경이에요. 35일경에. 출수 후 35일경에 완전 낙수라고요. 물을 완전히 빼서 작업을 편리하게 한다. 4번 배동바지 때 무유분열을 억제하고 도복을 방지한다. 무유분열을 억제하고 도복 방지한다. 이건 무유분열기라고 해야 되죠. 자, 10번 갑시다. 정답 4번 키워드 논잡초 틀린 것은 4. 직파는 이항에 비해서 잡초성표 발생이 적다. 직파가 잡초성표가 많아요. 직파가 잡초성표가 많다. 1번 물달개비는 잎이 심장형이고 1년생 광역잡초이다. 물달개비의 잎의 외형은 사실 우리가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따로 학습하지 않고는. 근데 물달개비 최소한 이거는 1년생인지 광엽잡초인지는 알 수는 있죠. 이건 우리가 암기를 하니까.
우리 잡초 암기할 적에 이렇게 외우잖아요. 사자가 여물을 뜯는다. 사자가 여물, 물달개비, 물달개비. 이게 1년생 광엽잡초가 되겠죠. 자, 이렇게 광엽이다 보니까 이파리가 널찍널찍해.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넓게 차지하고 있어요. 2번, 우리나라에서도 제초제 저항성 잡초가 출현하여 문제가 되고 있죠. 제초제 저항성, 이렇게 제초제 저항성 잡초물 문제되고 있는 거. 제초제 저항성, 여기에 뭐가 있어요? 미국 애플, 물달개비, 무록잠, 예. 그다음 올챙고랭이, 예, 올챙이 고랭이 또는 올챙고랭이 같은 거야. 뭐 여기에 이가 들어가든 안 되거든 그거 자꾸 따져 묻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같은 거야. 올챙고랭이. 그다음에 알방동산이 마디풀, 마디꼬, 뭐 피세트골. 이런 것들이 제초제 저항성이죠. 자, 3번. 미맥 이모작에서는 단연생 잡초 발생이 적은 경향이다. 자, 미맥, 벼와 보리를 이모작을 했어요. 벼보리 이모작. 단연생 잡초가 적다. 단연생 잡초가 적다. 그러니까 잡초가 자랄 틈이 없는 거죠. 예, 미맥, 쌀이 끝나자마자 바로 보리가 들어가고, 보리 끝나자마자, 수확하자마자 또 쌀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잡초가 자랄 틈 자체가 없어요. 11번. 정답 4번. G메이즈 틀린 것. 옥수수죠. 12는 NPK 발량은 기비로 남은 발량은 출수기에 준다. 자, 발량은 기비 맞고요. 발량은 출수기가 아니라 유수 분화기 때 준다. 유수 분화기 때. 심경하면 항상 뭐가 수반이 된다? 답이. 심경, 답이. 1번, 흡비력, 지메이즈는 키가 2m라고 했죠? 2m. 흡비력 강하고요. 지력 소모도 커요. 질수 수탈이 심하다. 그래서 다른 작물하고 윤작을 해야 되죠. 아니면 두가직물과 혼작을 하는 게 좋죠. 2번, 격가지가 없거나, 지메이즈는 원래 격가지가 거의 없어요. 예.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없는 게 좋은 거야. 자, 격가지가 없거나 적기 때문에 개체간 보상작용이 적어서 결주 대책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제 그 자리에 파종을 했는데 얘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비어 있겠죠. 결주라고 하죠. 그거를 결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분할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3번, 재배종이나 합성품종일 경우 일반적으로 2, 3립 전파하고 바로 한 번을 세운다. 예, 보통 한 2개 정도를, 한 개를 파종했는데 이 한 개가 죽어버리면은 결주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2개 정도를 파종을 하게 돼요. 예, 옥수수 알갱이를 2개를, 옥수수 씨앗이죠. 2개를 파종해서 그 중에 하나는 살겠지라는 50%의 확률로 한 개만 세우는 거죠. 2개 다 자라면은 보통 농가들은 2개 다 자라면 2개 다 키워요. 이거 언제 하나 뽑고 그래. 귀찮으니까 그냥 2개 다 키우는 거죠. 보통은 한 개만 세워야지 얘가 또 생育상태가 왕성하죠. 자, 그렇습니다. 12번 갑시다. 정답 3번. 잡고 옳은 건. 파고피럼 에스컬렌ци움은 일정이 13시간 이상의 장일 조건의 기화가 지연된다. 파고피럼 에스컬렌ци움, 메밀은 전형적인 단일식물이죠. 전형적인 단일식물인데 얘가 장일 조건에서 개화가 촉진된다면 틀렸는데 개화가 지연된다고 그랬으니까 맞는 거죠. 예, 장일에서 지연되고 단일에서 촉진된다. 소기움 바이칼라. 수수는 유전적 웅성부림을 이용한 일대접종의 재배가 가능하다. 예, 이거 유전적 웅성부림을 통해서 일대접종 채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옥수수도 그렇고 수수도 그렇고 유전적 웅성부림을 이용한다. 파니쿰 밀라세움은 기장은 기부로부터 2-3개 분할이 발생하고 모두 이삭을 맺는다. 그렇죠. 기장은 2-3개 분할이죠. 이삭이 모두 맺힌다.
세타리아 이탈리칸 조는 분할이 발생하지 않고, 분할이 발생하지 않고가 아니라, 조는 한두 개의 분할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분할 간 이삭은 달리지 않는다. 자, 기장은 두세 개 모두 이삭을 맺어요. 그러나 P는 분할이 한두 개에 적지만 이삭도 안 달린다. 틀렸죠? 자, 다음 13번 문제 갑시다. 13번 콩의 생육 단계.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고, 자, 이 콩 생육 단계와 관련해 가지고 표시하는 거죠. 뭐 R5, CV, R1. 자, R5는 완전한 전개엽을 착상한 채소엽 4마디 중 1마디 꼬투리에서 종자가 3mm 정도 단다. 3mm 정도 된다. 자, 종자가 3mm 정도 됐을 때가 R5에 해당된다. R5. 자, CV는 자엽 전개 완료, 초생엽 전개 시작이다. CV가 자엽 전개 완료, 초생엽 전개 시작. 맞고요. 그 다음에 R1은 완전한 전개엽을 착생한 최상위 2마디 중 1마디에서 개화한다. 자, 이거는 개화죠, 개화. 개화니까 이거는 우리가 영양생장하고 생식생장으로 나누었잖아요. 영양생장은 발자, 초복, 그리고 생식생장은 개착, 입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마디 중 1마디에서 개화한다 해서 이게 완전히 첫 번째 꽃이 피는 거죠. 첫 번째 꽃 피우는 것이 R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길죠. 그것이 R2가 되죠. R2. 자, 그 다음 V3 3복엽 전개 완료, 4복엽 전개 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 3복엽 전개 완료, 3복엽 전개 완료, 이게 V4가 돼요. V4. 자, 다시 보세요. 자, 1복엽 전개 완료가 2복엽 전개 시작이 V2죠. 자, 4복엽 전개 시작이 V4가 돼야죠. V4. 자, 단계 표시도 보면은 V2, CV, 그 다음에 V1, V2, V3, V4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가죠. 이게 이 표를 보면은 그냥 뭐 금방 찾을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에서 나오면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발자초복. 그리고 1복엽이 완료가 돼요. 그리고 2복엽은 그 위에 잎이 되겠죠. 시작이 되는 거죠. 초생엽은 초생엽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 1복엽이 완료다. 그리고 표시는 V1이 아니라 V2로 표시가 된다. 그 다음에 생식생장기 때도 보시면은 개착입성이죠. 개착입성인데 R1이 항상 시작이야. R1이 짝수가 시작이 아니 홀수가 시작이에요. 개화 시작, 착협 시작. 5mm 꼬투리가 5mm. 그다음에 이 비대시 3mm, 5mm, 3mm. 아주 작죠. 미리 단위니까. 그리고 한참 비대성, 착협성 한참 시기 때죠. 이때는 2cm. 단위가 다르죠. 미리하고 cm. 그리고 이 비대성일 때는 꼬투리 비대가 최대다. 비대가 최대다. 콩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는 완전 성숙할 때가 되는 거죠. 성숙기. 이 비대성. 그 다음에 성숙시. 자, 꼬투리 한 개가 고유 색깔이 나온다. 한 개가 고유 색깔. 첫 번째가 고유 색깔이 나왔어요.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죠. 성숙시. 성숙은 95%가 고유 색깔을 낼 때, 이제 마무리 치는 거죠. 95%니까. 자, 다음 문제. 14번. 정답 4번.
자, 객은 비대가 키워드죠. 틀린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최대 건물 생산량은 벼보다 높다. 자, 건물 생산량은 벼보다 높다라고 나온다고 하면은 맞아요, 이거. 최대 건물 생산량은 벼보다 높다. 맞아요. 근데 여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오히려 벼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다야, 낮다. 예, 낮다. 벼의 라이프 사이클보다 옥수수의 라이프 사이클이 더 길어요. 그래서 그 일정 시간당, 단위 시간당 생산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고구마가 더 낫다. 자, 1번. 극히 조기 수확할 때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조골 적응성이라고 한다. 조기에 굴치하더라도 수량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증수를 위해서 칼륨 농도를 높게 유지하려면 광합성 능력도 높아진다. 증수를 위해서 칼륨 농도를 높게 유지시키면 광합성 능력도 높아진다. 네, 칼륨 12 효과가 가장 좋죠. 보통 질소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 8월 한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궤근 비대가 되죠. 궤근 비대. 그래서 궤근이 비대되는 것은 8월 15일 넘어가서 이때 환경 조건은 어떻게 돼요? 저온 단일로 가게 되죠. 그 전에는 고온 장일이죠. 고온 장일. 자, 이때 고온 장일에서는 잎의 성장이 최대치가 되죠. 잎이 가장 무성하게 자라는 때가 되고, 잎은 질소의 효과가 잘 나오고요. 궤근은 칼륨의 효과가 잘 나오죠. 자, 3번 경엽중과 궤근중 정원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경엽, 잎이죠. 경엽하고 궤근은 서로 비례관계에 있어요. 잎이 없는 상태에서 궤근만 비대할 수는 없거든요. 예, 궤근이 목적이지만 잎이 잘 자라야지 광합성 산물이 여기로 전류가 되겠죠. 자, 다음 15번 갑시다. 정답 3번. 자, 콩재배 기술 틀린 것은 3. 이식 적심 재배는 추대두에서 알맞고 적심은 29, 오매 남기고 순을 지른다. 자, 이식 적심할 때 추대두형이 알맞고 적심을 하는 시기는 5매가 아니라 그 적심 이후에 몇 매를 남기냐면 2매를 남겨요. 잎을 2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순을 지른다. 1번. 일반적으로 질소는 파종 전 전량 기비로 주지만, 자, 질소 전량 기비로, 콩 같은 경우는 전량 기비로 준다. 개화기 전후 성충 피해가 클 때는 요수 연면 시비. 자, 요수 연면 시비 효과가 잘 나타난다. 개화기 전후 때가 콩에서 양분과 수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죠. 2번. 눈콩 재배 시 토양 수분의 지속 기간이 길어서 밭 재배보다 콩 성숙기가 다소 늦어진다. 자, 눈콩에서 성숙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4. 밀식에 의한 증수는 주기부터 적정 군락을 형성하여 군락의 광에너지 이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 밀식에 의해서 증수가 일어났어요. 처음부터 밀식을 해서 증수가 됐어요. 그 얘기는 좀 더 촘촘히 심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토양에 빈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적정 군락을 형성을 한다. 광에너지를 더 잘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문제 16번. 감자 형태 틀린 것은 정답 3번. 3. 궤경에서 발화할 때 줄기에서 한 번에 직근이 나오고 한 개의 뿌리가 나온대요. 한 개 뿌리. 거기에서 많은 측근이 발생하고 그리고 섬유근을 형성한다 라고 했어요. 어쨌든 한 개의 직근이 나오는 건 이거는 궤경에서 발화하는 게 아니라 종자에서 발화를 할 때. 자, 우리 감자는 원래 궤경으로 파종을 해요. 궤경에서 파종을 하게 돼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궤경으로 하지만은 종자로 발화를 시킬 수 있어요. 이 종자 발화하는 경우는 육종가가 인위적으로 종자를 만들어서 발화하는 경우고, 종자는 종근 한 개가 나와요. 종근 한 개가 나와요.
직근 형태로 한 개가 나온다. 자, 그러니까 궤경이냐 중자냐 이 두 개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번. 포장이 매우 건조하고 궤경 비대가 일단 정지되고 주피가 굳어진 다음 다시 비가 오거나 기온이 낮거나 추비 시용하여 궤경이 다시 비대지만 일단 굳어진 주피는 일단 굳어졌어요. 일단 굳어졌어요. 그리고 고르게 발생하지 않고 압력에 있어 생장 압력에 있어 가장 약한 부분이 터지고 새로운 주피를 만들어요. 감자가 자라다가 이렇게 자라다가 얘가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때문에 불리해요. 불리한 환경 조건 때문에 얘가 자라다가 멈춰버렸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약했던 거야. 그래서 이 약한 부위가 터지듯이 다시 감자가 새로운 이 알갱이를 만들게 되죠. 돌기를 만들죠. 예. 자, 이것을 2차 비대 생장이라고 한다. 2차 비대 생장이라고 한다. 2번 감자 초생엽은 둥글고 작은 혼립구조이고 감자 초생엽은 둥글고 혼립구조, 초생엽은 혼립구조야. 그러나 성엽은 복엽구조를 갖고 있어요. 각 줄기 각 마디에 착생하고 취면 운동을 한다. 잎이 한 장이 아니라 잎이 여러 개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잎이 여기 마지막 잎이 제일 커요. 그다음 4번 줄기 지하절에서 복지가 발생하고 그 끝이 비대 궤경을 형성한다. 자, 줄기 지하절에서 복지가 발생하죠. 그리고 복지 끝에서 비대에서 얘가 감자가 되는 거죠. 복지가 발생하죠. 복지가 발생하죠. 복지는 수평으로 자라죠. 그리고 여기에 감자가 달린다. 보통 복지가 이렇게 길게 자라지는 않아요. 복지가 이렇게 다닥다닥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복토를 하게 되면은, 토양을 복토를 하게 되면은 이 복토한 부분에 또다시 복지가 발생해서 또 감자가 달려요. 그래서 복토 효과가 잘 나오는 작물들이다. 자, 17번. 정답 3번. 주간육수가 16인 벽품종에서 이삭발달과 식물체 변화에 관한 설명. 자, 이삭발달과 식물체 변화 틀린 것은 유수분화기는 출수 30일 전이고 우리 벼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0일, 30일, 이때가 10일, 22일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때 0일이 출수 개화가 되죠. 30일은 유수 분화죠. 자,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며칠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문제인 거죠. 자, 유수 분화기 때 이때 30일경이고 지엽으로부터 하위, 지엽에서 하위 네 번째 잎이 추출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때 30일이다. 염령지수가 6, 7이 아니라 염령지수가 7, 7이 나올 때가 되죠. 자, 지경 분화기. 지경에는 1차 지경, 2차 지경이 있죠. 1차 지경이 28일. 1차 지경이 28일에 분화를 하고요. 2차 지경이 26일에 분화가 돼요. 2차 지경 분화의 길이, 2차 지경 분화기의 이삭 길이는 0.1cm 정도이다. 자, 2차 지경 분화기가 이제 26일이 되겠죠. 26일경에는 이삭 길이가 0.1cm. 즉, 0.1cm니까 이제 겨우 사람 눈에 보일 정도인 거죠. 영화 분화기가 22일경이죠. 이때가 출수 22일을 걸치고 있죠. 그래서 24일부터 22일, 20일 이때가 영화 분화기가 되죠. 자, 염령지수가 이때가 87 정도 나온다 했죠. 이때가 87 정도 나온다. 이때가 77, 이때가 87 정도 나오고 있죠. 화분 모세포 분화하는 시기이다. 자, 영화 분화기는 18일에서 24일이고 화분 모세포 분화하는 시점은 16일이에요. 16일. 그러니까 요거랑은 좀 별개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감수분열기는 감수분열기는 이 10일을 전후해서 5일 빠른 15일, 그리고 그 뒤 5일, 15일에서 5일까지를 감수분열기라고 하죠. 이삭 길이는 대략 한 20cm, 우리 사람 손바닥 정도까지 자라게 돼요.
이 정도가 되면. 그래서 틀린 것은 가다 되겠죠. 자, 다음 18번. 옥수수 격가지 타셀시드라고 하죠. 틀린 것은. 정답 1번. 자, 이런 격가지 단옥수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단옥수수는 격가지가 많아요. 중실로의 양분 전류가 저하되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격가지를 단옥수수에서는 제거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종실로 양분 전류를 저하시키지 않거든요. 이 격가지가 종실 발달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제거를 할 거면은 빨리 제거하는 게 좋다. 2번, 격가지 수의삭에 암술이 있는 자성수소와 함께 착생시킨다. 자, 이런 격가지에서는 정상적인 옥수수가 안 달려요. 그래서 암이삭에 암술이 같이 달려요. 그러니까 수의삭에 암술이 같이 달려요. 그러니까 암수가 같이 달려요. 원래 옥수수라는 것은 암꽃과 수꽃이 따로따로 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암술과 수술이 같이 달리는 비정상이죠. 3번, 국실 재배에는 타셀시드가 없는 품종이 유리하다. 예. 일단 타셀시드 자체가 품질 면에서 여러 가지 그 용도에 따라서도 품질 면에서 좋지는 않은데, 이제 단옥수수 같은 경우는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이제 제거할 거면 빨리 하라는 것이고, 곡실용 같은 경우도 이게 있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게 좋아요. 4번, 조서행종일 경우 분할을 따주면 도리어 주간 이삭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네, 조서행종일 경우는 오히려 따주는 것이 불리한 경우도 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격가지가. 자, 다음 문제. 19번. 정답 1번. 자, 찹쌀. 틀린 것은 찹쌀과 맵쌀이 비교가 되죠. 예, 맵쌀이 무거워요. 찹쌀은 빈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벼워요. 비중이 가볍다. 비중이 높다가 아니라 찹쌀은 빈 공간이 많다고 했죠. 비중이 낮다. 찹쌀 수량이 4배보다 높은 편이다. 찹쌀 수량이 높은 게 아니라 낮은 편이다 해야 되겠죠. 2번. 소화효소, 아밀레이즈 작용이 용이하여 소화가 잘 된다. 전분 구조 내에 공극이 많다. 공극, 빈 공간이죠. 공극이 많아서 빛을 투과시키면 난반사, 흰색으로 보인다. 찰변은 아밀로펙틴이 100%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리고 호화가 잘 된다. 예, 밥이 잘 된다. 자, 20번. 정답 2번. 뿌리옥박테리아 틀린 것은 근류균이죠. 호기성이죠. 근류균은 호기성이고, 공기 중의 질소를 암모늄태로 고정을 하죠. 이렇게 암모늄태로 고정을 하죠. 기주식물에 당분을 공급한다. 기주식물에게 당분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질소분을 제공해줘요. 얘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암모늄태로 고정해냈잖아. 그래서 암모늄태 질소를 기주식물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 기주식물은 누구에게? 이 박테리아의 세균에게 당분을 제공하는 거죠. 이 기주식물은 당분을 박테리아한테 제공하는 거야. 박테리아는 기주식물에게 질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3번. pH 6.5, 7.2 근류균이 증가하고 질소 과다는 근류균 착생이 저조하다. 자, 질소가 많으면은 근류균 착생이 떨어진다. 4. 그러니까 질소 과다는 근류균 착생을 저조하죠. 그러니까 질소를 좀 다른 작물 12량보다 줄여야 되죠. 그러나 척박지, 개간지, 이제 막 개간했어요. 척박해요. 그랬을 때는 질소가 정량 시용이 돼야 돼요. 질소가 결핍이 되면은 수량 같이 떨어져요. 자, 4번. 유기물 함량이 많고 질산염이 적은 곳에서 활동이 활발하다. 예, 유기물이 많은 게 좋고요. 질산염은 적은 게 좋다. 질산염은 적은 게 근류균 활동에 유리하다. 자, 이렇게 해서 1회분 풀이를 마치었고요. 여러분 OX 체크해 보세요. 예. 자, OX 할 때는 확실하게 눈에 잘 보이게 하세요. 맞은 건 맞게 동그라미, 틀린 거는 확실하게 X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틀린 걸 눈에 잘 띄게 하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 여러분이 틀린 것만 빠르게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점수 체크하세요. 점수를 1회부터 해서 총 16회까지
16회까지 해서 점수가 표기를 하세요. 각각 회마다. 예를 들어서 1회에 60점, 2회에 65점, 65점, 70점 해서 16회 20점 이런 식으로. 20점이라네. 100점, 100점. 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 2회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